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소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겟레드 앳밀을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제 머리를 지금 안 말린 상태라 드라이를 해줄 건데 드라이 하는 동안에 넘버즈인에서 요거 시딩 들어온 게 있었는데 이게 되게 얼굴에 붓기 빼고 모공 타이트닝 하는데 괜찮다고 해서 한번 써보려고요. 일단 상단의 팩을 먼저 빼서 이거 뭐 광고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신기해서 써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진짜 이게 효과가 있는 제품인지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진한 농도의 에센스가 묻어있어요. 이 가장자리는 일단 머리카락에 안 닿게 살짝 안으로 말아서 붙여놓을게요. 자, 일단 상단 시트는 이렇게 붙여두고 하단의 시트를 붙여볼게요. 이 하단 시트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리프팅 할 때 쓰는 그 성분이 녹는 실로 들어가 있어서 되게 리프팅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약간 농축된 우유 같은 색깔의 에센스가 묻어있어요. 보시면 크기가 굉장히 넓어요. 가운데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거든요. 이 구멍은 턱을 고정시켜주는 그런 구멍인 것 같아요. 귀 거는 부분도 이렇게 구멍이 2개가 나 있어요. 이렇게 구멍에 턱을 고정시켜 놓고 쫙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확실히 바깥쪽 구멍에다가 이걸 걸어 놓으니까 좀 덜 탱탱한 느낌이긴 해요. 근데 안쪽은 너무 빡센데? 안쪽도 충분히 가능하네. 근데 여기 살티. 귀가 접히는 게 붓기 빼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귀가 접히게끔 걸어두시는 것 같아요. 좋은 점이 이게 목까지 내려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고 난 뒤에 목주름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이 목주름이 엄청 신경 쓰이는데 좋은 리프팅 성분이 목까지 내려와주니까 너무 좋다. 위에는 살짝 콜라겐 느낌의 탱글탱글한 원단이고요. 밑에는 조금 더 면에 가까운 그런 원단이에요. 2개 시트 원단이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광고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 해보는 건데 여러분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저랑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붙여놓고 40분 뒤에 떼면은 확실한 효과가 눈에 보인다고 하니까 이 상태로 머리 말려두고 옷 갈아입고 다시 돌아올게요. 저는 이렇게 머리 말리고 옷까지 갈아입고 오니까 40분이 조금 지난 것 같거든요. 살짝 떼보겠습니다. 와쿠와쿠. 오! 확실히 얼굴에 뭔가 붓기가 쫙 빠진 느낌이 나는데요? 턱 밑이나 이런 팔자 라인하고 그런 게 확실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요 NMN 성분이 저속 노화에 좋다는 성분이잖아요. 좋은 성분하고 이렇게 타이트닝 해주는 게 완전 콜라보레이션이 돼가지고 효과가 직방으로 빡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얼굴에 남아있는 에센스는 이렇게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줄게요. 40분 붙여있는 동안 시트가 마르지 않고 촉촉한 상태로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지금 굉장히 수분을 머금고 있는 상태라 이렇게 40분만 하고 떼주기 아까운 정도? 저 팩에 들어갔던 M&N 성분이 이렇게 원액 에센스로도 나오거든요. 자기 전에 붙이고 나서 이 에센스를 한 번 더 뿌려서 마무리해주면 완벽한 항노화 피부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여기 컨실러 팔레트에 이 연어 색깔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에 묻혀서 다크서클 커버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껏 메이크업 할 때 뭔가 저의 개인적인 얘기, 썰 같은 걸 푼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있었던 일 중에 재밌다고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20살 때 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정말 특이한 알바를 한번 했었거든요. 제 주변에서 이 알바를 했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전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흔하지 않은 알바인데 바로 바디 페인팅 모델 아르바이트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 바디 페인팅 모델 알바 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전 저밖에 못 봤어요. 제가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 친구 중에 지금은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 브랜드 대표가 된 친구가 있는데 모델이랑 겸하면서 디자이너도 하는 친구였거든요. 제가 20살 때는 완전 새싹 모델 시절에 걔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바디 페인팅 모델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아르바이트를 못할 것 같은데 대타를 좀 띄워달라고. 근데 일단 바디 페인팅 모델 한다고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옷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냥 모델 하는 것도 힘든데 바디 페인팅 모델이다?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이 바디 페인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대회에 참여하려고 내려오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델을 다시 구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냥 무조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탁이었어요. 제가 모델을 하기에는 정말 키가 작거든요. 제 키가 160이에요. 전 성인 되고 나서 한 2cm 더 자란 케이스인데 그때는 키가 160이 될랑말랑 할 때인 상태였거든요. 내가 한다고 쳐도 그분들한테 혹시나 너무 민폐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키가 다 170 넘는 분들이 모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놓고 그림 디자인을 다 짰을 건데 그 그림이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많이.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긴 한데 대타를 구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너라도 해주면 진짜 너무 고마울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길래 그 바디페인팅 모델 알바를 하러 간 거죠. 일단 하러 가기 전에 그 준비를 싹 해야 돼요. 제모 같은 거는 기본으로 일단 싹 돼 있어야 되고 제가 지금 50kg 될랑말랑한 상태인데 그때는 46kg였거든요. 근데 뭔가 더 빼야 될 것 같아서 뭐 물을 안 마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44kg까지 뺐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타를 띄기로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이 와서 준비해야 될 것들을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뭐 제모해야 된다 그런 거랑 뭐 속옷 색깔 연한 거 입고 와야 된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위로 입는 옷보다는 단추나 지퍼로 입을 수 있는 옷 챙겨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 준비를 해가지고 대장에 딱 갔는데 거의 대부분 모델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같이 동행해서 내려온 모델이신 것 같았는데 길쭉하고 날씬하고 얼굴도 너무 예쁘시고 자존감이 너무 하락되는데 일단 내 자존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존감이 무슨 상관이야. 일단 하기로 했는데 그 내 몸에 바디 페인팅 하실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 잘못도 아닌데 그냥 뭐랄까 일단 그 모델 중에 작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너무 미안하고 내가 여기서 진짜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건 진짜 내 생애 첫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일이고 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일이지만 진짜 오늘만큼 프로페셔널하게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눈썹 문신한 잔흔을 살짝만 지워볼게요. 그렇게 프로페셔널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딱 들어갔잖아요. 저의 팀 같은 학원에서 내려오신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학원인 사람들이 다 왔는데 저를 이제 바디 페인팅 해주실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계셨고 그리고 남자 모델 팀이 또 있었어요. 남자 모델에 이제 남자 바디 페인팅 하는 그런 팀이 있었는데 잘생기신 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약간 심쿵? 그 와중에 또 심쿵을 했어요. 그 잘생긴 모델분과 그 일행들은 남자 바디 페인팅 하는 구역으로 가셨고 제 담당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좀 준비해야 될 게 있다. 따라와봐라 해서 갔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은 탈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밑에 아랫도리는 제가 살색 속옷을 입고 갔었는데 살색 속옷 위에 약간 속바지? 살색 속바지 같은 엄청 텐션감 있는 그런 바지를 하나 입었어요. 근데 위에는 이제 불화자를 입고 페인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불화자를 벗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붙이는 패드 같은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니플 패치라고 하는 그 패치를 붙여본 적이 없었는데 면 반창고 있잖아요. 면 반창고를 여러 개 이렇게 잘라가지고 별표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니플에다가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속 마음으로는 정말 5만 가지 상상을 다 했거든요. 뭐 니플 패치 이런 거 한 번도 붙여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은 너무 잘 붙이지만 이거를 붙인다고? 뭐 약간 수치심도 들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내가 티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알겠어요. 붙일게요. 이러고 붙였죠? 근데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이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꾹 눌러서 붙여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어요. 꾹 눌러서 붙일게요. 한 다음에 다시 꾹 눌러가지고 붙이고 이랬던 정말 수치스러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장소까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찌찌에 그 반창고를 붙인 상태로 위에 후드 집업 입고 바지 입고 그렇게 천막 같은 그런 곳으로 간 것 같아요. 딱 천막을 들어갔는데 제가 모델이니까 모델이래.
다른 모델분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다 너무 예쁘시고 날씬하시고 키도 크고 저랑 다른 종족인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1차 위축됐지만 절대 그 선생님들에게는 제가 위축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키가 여기서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어떡해요? 이러면서 그렇게 티를 내면 또 민폐인 것 같아서 최대한 티는 안 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다가 관계자분이 오셔가지고 타이머 같은 걸 막 들고 오면서 이제 대회 시작합니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옷을 다다다닥 벗고 그림 그리는 걸 시작을 해야 돼요. 속으로는 너무 심장이 뛰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탈의를 한다는 게 솔직히 하기 힘든 경험이잖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겠지만 뭔가 다른 사람한테 내 몸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견뎌야지. 난 모델이니까. 자, 이렇게 파우더를 발라놓고 오늘 눈썹은 루미르 필인 쉐입 브로우 펜슬 1호 소프트 그레이로 그려줄게요. 이게 심이 엄청나게 얇은데 발색이 잘 되기 때문에 섬세하게 눈썹 그릴 때 되게 좋아요. 화장을 하면서 썰을 풀려고 하니까 되게 저는 멀티가 어렵네요. 눈썹 그릴 때는 집중을 해야 되니까 빠르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눈썹도 일자로 그려뒀고요.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저만 그렇게 있었으면 너무 부끄러웠겠지만 10명이 넘는 모델분들이 저랑 이 행색은 다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그렇게 있으니까 별로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작업해주시는 선생님들도 저의 몸의 형태가 어떻고 이렇게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곡선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지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지 허벅지가 굵고 다리가 짧고 이런 거에는 아무런 상관을 안 쓰시길래 마음 편하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그런 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절대 저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 아니고 그 디자인 자체를 키가 170인 분한테 맞춰서 짰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많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생략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섀도우는 이 로사비치를 사용해 줄 건데요. 제가 루미르 팔레트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발색도 진짜 짱 잘 되고 컬러가 너무 잘 나와요. 제가 기존에 11호하고 7호를 너무 잘 썼거든요. 이게 이제 웜톤이신 분들이 쓰기에 괜찮은 팔레트였고 이게 쿨톤 분들한테 어울리는 팔레트였다면 딱 그 중간에 로즈 컬러로 나와서 미지근한 톤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기에는 너무 좋은 팔레트일 것 같아요. 이 제일 밝은 컬러 묻혀서 눈두덩이에 일단 넓게 밝혀줄게요. 저는 이렇게 무조건 밝은 컬러로 베이스를 발라두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야 다음 컬러 올렸을 때 발색도 좀 또렷하게 잘 되고 블렌딩도 잘 돼서 이렇게 항상 밝혀둡니다. 눈 밑에도 발라줄게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탈의를 하고 바디 페인팅을 했어요. 근데 바디 페인팅도 바디 페인팅이지만 머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동양적이게 가채를 이렇게 똘똘똘 말아가지고 모자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스왈로브스키를 붙여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만들어 오셨는데 그게 무게가 진짜 엄청났거든요. 그 무거운 가채에 스왈로브스키까지 붙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최소 5kg 정도? 그래서 내 머리 달고 다니는 것도 무거운데 이제 5kg짜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다이어트를 하고 간 상태여서 그런지 이렇게 서가지고 자세 잡고 받는 자체도 힘들었었는데 그 가채까지 쓰니까 갑자기 현기증이 팍 돌더라고요. 여러분 이 컬러 눈 앞머리부터 끝에까지 쌍꺼풀 안쪽 영역을 다 채워줄게요. 그래서 그 가채를 썼는데 기립상 저혈압 오는 것처럼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목 뒤에 식은땀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땀도 흘리면 안 돼요, 거기서. 왜냐면 바디 페인팅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 힘들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이거 가채에 올리니까 갑자기 조금 속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좀 힘들다 이거 무게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핀으로 다 고정을 해둔 상태였는데 엄청 빠르게 막 그냥 망설이는 그것도 없이 핀을 막 갑자기 다 빼는 거예요.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어쨌든 중간 점검할 때가 돼서 가채를 쓰고 중간 점검이 끝나고 나서는 그걸 뺐거든요. 중간 점검할 때는 천막 뒤에 모델들이 일자로 서서 이렇게 정면 바라보고 사진 찍고 옆에 바라보고 사진 찍고 뒤에 바라보고 사진 찍고 이렇게 몸을 회전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점검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최종
최종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최종 평가도 그 중간 점검 했던 것처럼 그 우리끼리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서가지고 채점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꽤 큰 대회였나 봐요. 그래서 최종 평가는 스테이지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이 컬러 눈 뒤쪽에 쭉 아이라인 그릴 때까지 빼줄게요. 그리고 내가 스테이지를 봤는데 진짜 큰 무대가 있고 관객도 심지어 있었어요. 몇 명 있는 게 아니고 관객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저보고 그 스테이지 위에서 런웨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런웨이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런웨이를 하고 포징을 해야 된대요. 내 컨셉과 어울리는 그 예술적인 포징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멘붕이 왔죠. 난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그리고 미리 말을 해줬으면 안 갔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거든요. 포징? 뭘로 해야 될지도 멘붕이고 무대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도 멘붕인데 그 제가 아까 가체가 그 5kg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힐을 8cm가 넘는 힐을 신었어야 됐는데 그 사이즈가 안 맞는 상태였거든요. 그 사이즈가 안 맞는 힐을 신고 머리에 5kg짜리 가체를 올리고 런웨이를 해야 돼. 근데 그 런웨이 끝에서 예술적인 포징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떡해요. 해야지. 런웨이 해야지. 그걸 해야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앞에 모델분들은 프로잖아요. 포징도 막 쫙쫙 막 하면서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못하니까 일단은 최대한 예쁘게 걷고 한번 이렇게 포징을 하고 돌아왔던 그게 짤막짤막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약간 단기 기억상실이 온 것처럼 뭔가 잘 또렷하게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렇게 무대를 마치고 내려왔던 기억이 아주 흐릿하게 납니다. 세상에 내 인생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다니. 아이라인은 일단 평소에 제가 그리던 대로 일자로 그려줄게요. 이 컬러 브러쉬에 묻혀서 무대를 다 끝내고 내려왔는데 그 대회에 참가하신 분들도 엄청 많았기 때문에 제가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 좀 길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도시락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도시락을 백스테이지에서 먹는데 남자 모델이 같은 팀에 있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분도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컬러 브러쉬에 묻혀서 눈 앞쪽에 살짝 발라줄게요. 그래서 같이 팀들이랑 밥을 먹는데 그 모델분이 말을 거시더라고요. 일반인이 모델을 하고 있으니까. 신기해서 막 원래 이런 일 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모델 하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원래 친구가 하기로 했다가 대타로 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그분한테 원래 이런 일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배우 지망생인데 이렇게 알바로 모델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쩐지 잘생겼더라 이러면서 막 농담도 치고 했죠. 제가 대문자 아이긴 한데 그런 한 번 보고 말 사이에는 좀 강합니다.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스마징 틴 라이너 2호 삼각존에 언더라인을 그려줄게요.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서울에 사시는 분이었고 뭐 극단 같은 데 들어가서 연극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뭐 맛있는 거나 그런 거 질문하고 그런 실없는 얘기 기다리는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 컬러 묻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냥 혹시 번호 가르쳐 주실 수 있냐고 그렇게 해서 연락처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쁘게 하고 있었을 때 그런 모습도 아니고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막 얘기를 나누다가 번호를 물어보고 이렇게 했다는 게 전 진짜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오히려 어차피 한 번 보고 말 사이니까 오만 때만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조금 신기해 보였나? 그래서 번호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앞에도 울먹한 느낌으로 음영을 넣어줄게요. 무튼 그래서 연락을 계속 했냐? 연락을 좀 했습니다. 전화도 자주 오셨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해보니까 되게 착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연락하는 동안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자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저도 연락을 뜸하게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후지부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회에서 상을 탔냐 안 탔냐? 그런 것도 안 물어봤어요. 못 물어보겠던데요, 뭔가? 미안해서. 그리고 상을 받았다면 저한테 알려줬었겠죠? 근데 그런 연락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잘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두고 아이라인도 붓펜으로 조금만 더 또렷하게 잡아줄게요. 그래서 저의 번호를 물어보셨던 분이 배우가 됐냐? TV에서는 우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연극을 주로 하시는 그런 배우가 되신 것 같았어요. 근데 뭐 지금은 뭐 하고 계신지 아예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알바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때 카카오 택시가 없었잖아요. 택시가 너무 안 잡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대중교통을 타고 갔거든요.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즌이라서 제가 후드를 입고 있으니까 진짜 땀이 너무 삐질삐질 나는 거예요. 제가 얼굴만 지웠지 몸은 바디 페인팅을 안 지운 상태였거든요. 외투를 벗었더니 자꾸 사람들이 쳐다봐가지고 다시 입고 그래서 너무 힘들게 집에 왔던 하지만 알바비는 굉장히 쏠쏠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바디 페인팅 알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또 제가 영상을 날려먹었어요. 이 컬러로 눈 앞머리하고 코끝에 하이라이팅을 넣어줬는데요. 이게 또 잘렸더라고요. 그리고 마스카라도 아주 예쁘게 해놨는데 SD카드가 닫혀가지고 영상이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자, 이렇게 입술 구각 한번 따주고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하는 거 조금 더 재밌게 보시라고 이렇게 썰을 풀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화장도 잘 안 되고 얘기도 잘 못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재밌게 봐주실지 모르겠네요. 네, 말하면서 화장을 잘한다는 게 아주 대단한 스킬을 가지신 분들인 거였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재밌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썰을 많이 풀어드리고 싶은데 재밌다고 느끼실 만한 그런 얘기가 될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알바를 하면서 번달을 당한 적이 몇 번이 있었거든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가 재밌으셨다 하면 썰을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술 구각을 따놓고 오늘 립 베이스로 무지개 맨션 포이즈 컬러를 발라줄게요. 약간 이렇게 쿨한 느낌으로 입술을 베이스를 발라두고 롬앤 글래스팅 멜팅 밤 12호 베일드 로즈 이 컬러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한 로즈 섀도우 팔레트랑 입술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제가 오늘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해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두고 얼굴에 점이 지워져서 점만 콕콕콕콕 지워줄게요. 여러분 오늘 제 메이크업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썰 푸느라 메이크업 하느라 정말 정신없이 메이크업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필 시간도 없어가지고 급하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다른 썰 풀면서 메이크업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